평생을 바쳐 일군 여러분의 든든한 은퇴 자금, 그리고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왜 갑자기 처참하게 반토막이 났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콧대 높은 월가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왜 앞다투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리며 대한민국 시장 전체에 무서운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삼성전자 앞에는 단순히 월급을 더 달라는 내부의 노사 갈등을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신뢰 상실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골든타임 내에 이 파도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불패의 삼성은 씁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피같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아셔야 할 핵심 쟁점들, 지금부터 아주 정밀하고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업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단순히 공장이 며칠 멈춘다고 해서 천하의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릴까?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나 가전제품 공장이라면 며칠 쉬고 나서 야간 특근을 돌려 생산량을 맞추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반도체 라인은 아주 미세한 먼지 한 톨조차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클린룸에서 수백 번의 화학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마치 온도와 시간이 생명인 가마솥의 밥처럼 중간에 뚜껑을 열어버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웨이퍼는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학계와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단 하루만 멈춰도 발생하는 손실은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예고된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영업이익 중 약 10조 원이 허공으로 그대로 증발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1조 원의 금전적 손실보다 수백 배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재무제표의 숫자로 잡히지도 않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반도체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극한의 미세 공정입니다. 한 번 멈춘 공정의 리듬을 되찾고 불량품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즉 수율을 다시 예전의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는 데는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의 치명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뼈아픈 공백기 동안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큰손들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반도체 부품의 납기일은 곧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다음 세대 칩을 받지 못해 자신들의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면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대만의 뒤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처의 칩을 설계부터 다시 검증하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반도체 시장 특성상 한번 이탈한 고객은 사실상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한순간의 파업과 생산 차질은 영구적인 시장 상실로 이어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전시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그 규모만 무려 약 4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45조 원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체감이 되십니까?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극심한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회사의 미래를 걸고 연구개발, 즉 R&D에 쏟아부은 돈이 3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이 회사의 명운을 건 1년치 연구개발비보다도 훨씬 큰 금액인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경쟁사인 대만 TSMC와 미국 인텔은 자국 정부로부터 수십조 원의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까지 싹쓸이 해가며 60조 원이 넘는 돈을 최첨단 공장 단 하나를 짓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세대 기술에 재투자해야 할 피같은 재원을 매년 고정적인 성과급으로 묶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불황이 닥쳤을 때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위기 관리 능력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이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피 같은 돈을 투자한 우리 주주들의 권리 역시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치명적인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스마트머니는 재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시티그룹은 바로 이 노조 리스크를 직접적인 이유로 꼽으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들은 파업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로 인해 당장 내후년인 2026년과 2027년의 영업이익이 10% 이상 대폭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기술의 골든타임 상실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즉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불리는 M4 같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의 양산 시점이 파업으로 인해 치명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월가는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수율을 잡기 위해 밤낮 없이 내달리는 지금 내부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스스로 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시장의 아주 날카롭고 냉정한 경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입니다.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은 바로 그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격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충격파는 곧바로 우리들의 노후 지갑을 맹렬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여파를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생명줄이자 매달 납부하고 계신 국민연금, 그 전체 주식 투자 비중의 무려 23%가 바로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8.6%에 달하며 호조를 보였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최근 불과 몇 달 만에 3.7%대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기업의 위상이 흔들리자 우리 국민 전체의 노후 자금 운용에 곧바로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처럼 한 기업의 이름값만 믿고 소중한 은퇴 자금을 전부 맡기는 맹목적인 단일 종목 장기 투자는 이제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월 내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삼성전자에만 모든 것을 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배당을 늘려온 미국의 우량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배당 다우존스, 이른바 SCHD 같은 배당 성장형 ETF나 시장의 변동성을 방어하면서 고배당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어떤 기업이 무너지더라도 내 삶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재무적 독립의 방패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때 전세계 컴퓨터 CPU 시장을 호령했던 절대 권력자 미국 인텔의 몰락을 뼈저리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의 압도적인 영광과 성공에 안주하며 모바일과 AI라는 차세대 물결을 놓치고 연구개발보다는 당장의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만 열을 올렸던 인텔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전체 인력의 무려 22%를 감축해야만 하는 처절하고 참담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전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이 7%대까지 곤두박질치며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무려 60%포인트 이상 벌어진 지금의 삼성전자 역시 결코 인텔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내부의 비효율을 제때 걷어내지 못하고 1등이라는 오만함에 빠진다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인텔의 피눈물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과거 파산 직전의 벼랑 끝까지 갔다가 어떻게 기적처럼 부활하여 글로벌 AI 메모리 1위 기업으로 도약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것은 다름 아닌 회사와 노조는 절대 둘이 아니다라는 이른바 노사불이 정신이었습니다. 극심한 반도체 다운사이클과 적자의 위기 때마다 노조는 스스로 임금 협상을 회사에 전적으로 백지위임하며 뼈를 깎는 고통 분담과 상생을 택했습니다.
그 단합된 끈끈한 기업 문화가 회사가 차세대 HBM 반도체에 올인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었고, 결국 지금의 세계 최고 하이닉스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한정된 눈앞의 파이를 두고 서로 내 몫을 더 내놓으라며 역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피 튀기는 글로벌 반도체 전장에서 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 굳건히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뛰어가는 상생의 리더십,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팩트를 통해 깊이 들여다본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춥고 냉혹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부에서 제 살 깎아먹기식의 싸움을 하며 멈춰서 있는 이 금쪽 같은 틈을 타 대만의 D는 보란듯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70% 가까이 싹쓸이하며 격차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과 대만의 언론들은 연일 한국 삼성의 파업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자신들의 자국 기업들이 얻게 될 천문학적인 반사 이익을 주판알로 튕기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기업이 구이가 터진 내부 리스크를 어떻게 과감하게 도려내고 미래 기술에 제대로 투자하는지 매의 눈으로 아주 냉정하고 깐깐하게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지금의 이 삼성전자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의 은퇴 자산은 정말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의견을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똑똑하고 든든한 경제 파트너로서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고 예리한 생존 경제 리포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정보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